자, 13번에 보면 여기에 저항이 하나 있고 여기 전류계 연결돼 있고 여기 전원장치가 있고 여기 전압계 연결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문제에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보세요. 저항이 몇 옴이다? 5옴. 맞지? 전압계에 몇 볼트가 나왔다? 그 전압계 20볼트라는 게 여기랑 여기 사이에 20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다는 소리야.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 거예요. 수업할 때. 어떤 거? 얘가 V. 전류 몰라. 저항 얘. 자, I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몇 암페어 나요? 5옴분의 20볼트니까. 근데 요거는 무슨 관계야? 직렬 관계잖아. 직렬일 때는 전류는 어떻게? 일정하다 했잖아. 그럼 얘도 몇 암페어? 4암페어.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돼 있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돼 있고. 전압계 설명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대신에 여기가 건전지 플러스 극이니까. 요 20V 나온 전압계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단자를 꽂을 때는 큰 것부터 꽂는다. 왜? 작은 것부터 꽂잖아. 그러면 바늘이 한계치를 넘어가 버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에 대충 눈금들이 적혀 있잖아. 예를 들어 전류계면 여기에 요 제일 끝에 뭐가 적혀 있냐면 5A 550 적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단자들에 5A 500mA 50mA 밀리라는 게 1000분의 1이거든. 그 말은 뭐다? 여기는 500mA라는 건 0.5A라는 소리고 50mA라는 거는 0.05mA라는 소리야. 최대값이.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눈금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에 바늘이 가 있어. 5A짜리에 꽂아놨다면 전류가 3A라는 소리고 500mA에 꽂아놨다 0.3A 50mA에 꽂아놨다 0.03A라는 소리야.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 전압계나 전류계나. 그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요게 몇 번이냐? 9번 문제 봐봐. 전류가 얼마예요? 500mA에 꽂아놨는데 1회가 있잖아. 그럼 몇 암페어 전류가? 그치? 100mA니까 0.1A고 전압은? 전압계는 얼마에 꽂아놨다 그랬어? 15V에 꽂아놨는데 바늘이 그럼 얼마가 된다? 그치? 12V인 거야. 그럼 요거 저항은 I분의 V 125. 이렇게만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는 딱 중등 때 시험 칠 때 빼고는 안 다뤄져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시험 치는 단원이야. 근데 시험 칠 때를 제외하면 전압계, 전류계는 다뤄질 일이 추가로 더 있다 없다? 없어요. 고등학교 가면 안 나와. 그냥 거기에 걸리는 전압, 거기 그 저항이 흐르는 전류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내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외에 또 다른 거 회로 관련해서 질문할 문제 있나요? 몇 번? 12번이요. 12번 그래프 문제잖아. 응? VR, VR, IR, IR, IV. 자, 이거 한번 보자. 첫 번째 거. R이고 V잖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 기울기는 무슨 의미야? R분의 V잖아. 이거 전류란 소리예요. 그럼 RV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I가 돼야 되지. I랑 R.
이거는 무조건 이 그래프가 나와요. RI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어. 여기도 이거 바뀌어도 상관없고. 대신에 바뀌면, 여기서는 바뀌면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거지. 여기는. 왜?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I1, R1. 맞지?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R1이면 I1, R1이지? 요렇게 그려지면 I2, R2. 어쨌거나 V는 IR이잖아. 그럼 이때는 넓이가 뭐가 된다? V인 거지. 그 다음에 IV 그래프가 있죠. 그럼 요거는 기울기로 봐야지. I분의 V가 뭐예요? R. 만약에 요걸 뒤집어졌다 그러면 VI면 기울기는 V분의 I니까 R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지. 만약에 V랑 R이 뒤집어졌다? 그럼 얘는 V분의 R이니까 I분의 1이 되겠죠. 얘는 뒤집어봐요. 어차피 넓이만 나오는 거니까 상관없고. 얘네들 말고는 표 형태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 데이터 값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됐지? 또 다른 건 질문. 빨리. 시험 풀기. 14번. 자, 회로가 직렬이지 병렬이지부터 판단해야죠. 회로가 직렬이야, 병렬이야? 14번 병렬이잖아요. 저항이 몇 옴인데. 1옴, 2옴, 3옴. 얘가 뭐다? 병렬이다. 자, 우리 병렬일 때 전압은 어떻다 그랬어요? 병렬이면 전압은 다 일정하잖아. 대신에 전류는 R분의 V잖아. 오메 법칙에 따라서. 원래 다 더하는 건데 각 전류는 맞잖아. 그러면 결국 1옴, 2옴, 3옴이면 I1 대 I2 대 I3는 R1분의 V 대 R2분의 V 대 R3분의 V일 거 아니야. 근데 V 다 약분치고 나면 R1분의 1 대 R2분의 1 대 R3분의 1이니까 6 대 3 대 2가 되겠죠. 3이 1 아니지.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반비례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역수의 비를 구하는 겁니다. 두 개일 때는 순서를 바꿔도 돼. 그지? A 대 B의 반비례는 B 대 A라는 이유가 A분의 1 대 B분의 1이니까 최소 공배수 A, B를 같이 곱해서 BA가 된단 말이야. 근데 A 대 B 대 C의 반비례는 A 대 B 대 C의 반비례는 A분의 1 대 B분의 1 대 C분의 1이기 때문에 BC 대 CA 대 AB란 말이야. 맞지? 요거 조심해 주면 되는 문제예요. 네, 처음 봐서 생소해서 그래, 유형이. 신과 함께해서 저승사자가 하는 멘트를 쳤네. 처음 주고 봐서 그래. 놀리지 마. 또 다른 건 질문. 그래서 전류계나 전압계 바늘이 반대로 돌아간 건 건전지 반대로 꽂은 겁니다. 즉 극연결을 반대로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또 다른 건 질문이 있나요? 딱히 없지? 시험 칩시다. 자, 한번 풀이를 봅시다. 1번부터 갈게요. 하면 괜찮네. 자, 1번. 우리 저항의 크기는요, 면적분의 길이였다. 그지? 그러면 지금 봐봐. L분의 2S가 지금 R이잖아요. R1. 근데 R2는 얼마예요? 5L분의
잘못 적었다. 반대로 적었다. ES분의 L이 R이야. 그러면 S분의 5L은 이게 R2인데 얘를 분모를 2로 만들려면 위에도 2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2분의 10을 빼내고 10을 빼내고 10의 2S분의 L이 되겠죠. 1분의 5 곱하기 2에서 요거 같이 주고. 맞지? 그럼 몇 배? 네, 10배 됩니다. 그래서 R1 대 R2는 몇 대면? 1대 10. 자, 2번. R1일 때 5A잖아. 그러면 저항이 몇 배가 된다는 소리야? 10배가 되면 전류는 10분의 1로 줄어야 되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그러면 2번은 몇 암페어? 0.5A. 자, 3번, 4번이 좀 까다로웠을 텐데. 자, 3번에 가봐봐. 전구라고 적혀 있지만 그냥 전구도 여러분들 저항이라 생각해도 돼요. 자, 가에서 전구 1에 몇 볼트? 90볼트. 근데 얘가 100볼트. 그러면 전구 2에는 전압이 얼마 걸려야 돼? 네, 10볼트. 근데 전구 2의 저항이 10ohm이야. 그럼 여기 전류 얼마? 1A. 그러니까 얘가 지금 기역이죠. 10볼트. 여기가 1A니까 여기도 몇 A가 돼야 돼? 얘가 니은이다, 그지? 응? 자, 나는 병렬이죠, 지금. 여기 100볼트. 여기 저항이 10ohm. 그럼 여기도 100볼트, 여기도 100볼트. 병렬이니까, 그지? 그러면 15ohm에 100볼트, 얘가 지금 디귿이잖아. 그럼 리을은 뭐야? 여기 지나가는 전류지. 10분의 100이니까 몇 암페어? 10암페어. 얘가 리을이죠. 오케이? 그래서 기역은 10, 리을은 1, 디귿은 100, 리을은 10.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0A. 그지? 풀이 관형 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항 나에 걸리는 전압은 100볼트고 나의 저항이 15ohm이니까 이거는 10분의 100 해서 10A 적어주면 돼요. 풀이 관형을 다 적으라 그러면. 자, 회로의 전체 저항 4번. 봐봐. 여기에 저항, 그 다음에 병렬, 얘가 다시 저항, 직렬이지. 근데 얘가 몇 옴? 1옴. 여기 4옴, 4옴이니까 요거 두 개 합성하면 몇 옴이게? 그치, 2옴이지. 같은 거 두 개면은 반으로 준다 그랬잖아, 지난주에. 그리고 얘가 몇 옴? 4옴. 그러면 요 세 개는 이제 무슨 관계야? 직렬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저항의 크기는 다 더하면 되죠. 네, 7옴이지. 그럼 봐봐. R2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구하랬잖아. 얘가 지금 14V의 전체 저항이 7ohm이니까 전류는 몇 암페어예요? 전체 전류가 2A인데 요거 잘 봐봐. 여기에 2A가 흐르죠. 그러면 여기가 몇 볼트가 돼? 2V지. 그럼 여기에 몇 암페어? 그럼 여기 몇 볼트? 8V지. 그럼 여기 2V, 여기 8V면 여기 몇 볼트 걸려야 돼? 4V지.
왜? 세 개 합쳐서 몇 볼트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몇 암페어? 여기도 4볼트 몇 암페어? 자, 확인. 요거 두 개 더하면 2암페어 맞잖아. 맞지? 그러면은 결국 4의 2번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암페어. 4분의 4라서. 됐나요? 음. 자, 오늘은 전류의 자기 효과.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기력, 마그네틱 포스. 자력 혹은 자기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기력은 원래 우리 자석과 자석 사이의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나타나는 힘이죠. 어떻게? 같은 극이면 밀어내고, 반대극끼리는 끌어당기지. 맞지? 그리고 자석과 자성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심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과정에 가면 자기적 성질을 가질 수 있는 물질들 해서 자성체라는 걸 배워요. 물질들에 따라서 자석에 잘 붙는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 철, 자석에 잘 붙는 거. 철, 산화철,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들러붙을 정도는 아니지만 약한 인력을 받을 수 있는 물질들. 알루미늄, 마그네슘, 종이, 액체산소. 약하게 끌립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종이에 자석 갖다 댄다고 종이가 자석에 붙진 않잖아. 근데 종이를 이렇게 우리 진자처럼 매달아 놓고 그 종이 앞에 자기력이 되게 강한 네오듐 같은 자석을 가까이 접근시킨 뒤에 그래도 붙지는 않아요. 그 앞에서 자석을 천천히 흔들잖아. 그러면 종이도 따라서 흔들려요. 그 정도는 딸려와. 철이면 갖다 대는 순간 철커덕 붙어버리겠지. 알루미늄 우리 자석에 안 붙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도 그렇게 진자처럼 스탠드에다가 줄 달아서 매달아 놓고 앞에서 네오듐 자석이 이렇게 흔들면서 따라와서 흔들려요. 그 정도까지의 약한 인력이 생기는 물질들도 있고 아예 청력이 되는 물질들도 있어요. 물. 약하게 밀립니다. 불이 밀어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우리가 고등과정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그 자석과 자성체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힘이 작용합니다. 얘네들은 보통 강한 인력도 있고 약한 인력도 있고 약한 청력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자기장이라는 영역이 생겨서 걔네들이 서로 연결이 될 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힘이 생긴다. 그러면 자기장은 뭐냐? 우리가 끝에 장이라고 끝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힘이 작용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근데 여러분들 사실 자기장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막대 자석에 A4 종이를 싹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철가루를 싹 뿌리면 어떻게 돼? 철가루가 그냥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모양이 생기나? 그치, 모양이 생기지. 막 이런 식으로 모양이 서잖아. 이렇게 나타나는 요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 그러고, 이런 자기력선이 나타나지는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 그래. 기본적으로 이 자기력선이나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를 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근데 이게 뭐냐면 부근에 나침반을 놨을 때 N극이 가리키게 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럼 요 부분에 우리가 나침반을 놓는다면 어떤 방향이 될 거다? 요 자기력선 방향으로 나침반이 놓여진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그 접선 방향이니까 요렇게 되겠지. 요런 식으로 나침반이 N극이 방향을 가리키게 된단 말이죠.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게 자기장. 그 선이 자기력선. 세기는 자기력선의 조밀함으로 알 수 있어요.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그려지는 곳이 자기장이 어떻다? 세다. 간격이 널널한 곳이 어떻다? 약하다. 그러니까 요거 그려보면 요 부분이 어때? 자기력선이 다른 데보다 촘촘하죠. 요런 데는 어때? 자기력선이 되게 널널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어디서 촘촘하다? 양쪽 극에서 촘촘하니까. 그지? 자기장의 세기는 어디가 강하다? 양쪽 극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 영역 사이에서 힘이 작용한다 그랬잖아. 실제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극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잖아. 그러면 자기력선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 나가는 형태가 이렇게 그려져요. 야, 그림만 봐도 서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같은 극끼리 놓으면. S극끼리 한다면 화살표 방향만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겠지. 모양은 어떨까? 똑같게 나오겠죠. 대신에 N극과 S극을 서로 마주보게 하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요렇게 자기력선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철가루가. 요 모양 자체가 지금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고 있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런 현상들이 생기는 게 자기장이란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된다? 앙페르라는 과학자, 사실은 그 전에 다른 과학자가 대학교에서 전류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정전기에 의한, 우리 전기력 배웠죠? 그 정전기에 대한 수업을 하면서 수업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전기에 의한 힘과 자석에 의한 힘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힘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한 거 있잖아. 전지 놓고 이렇게 전선 연결해서 전구 연결해 놓고 스위치로
전류를 흘렸다 닫았다 이런 정도의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우연하게 그 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던 실험 테이블 위에 우연하게 나침반이 하나 놓여져 있었는데 도선에 전류를 흘릴 때마다 나침반 바늘이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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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게 보인 거야. 학생 눈에. 분명히 교수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전기랑 자기는 다른 힘이다 이야기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마다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네? 이거 뭐를 의미하는 현상이에요? 전기가 흘릴 때 그 부근에 자기장이 생기고 있다는 소리죠. 흐르는 전류 때문에 자기력이 일부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 자기력 변화 때문에 나침반의 방향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 지구도 하나의 정말 거대한 자석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전자석이에요. 어떻게? 우리 지구의 외핵은 액체로 돼서 대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구의 외핵이 대류를 하고 흐르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때문에 지구가 거대한 전자석의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나침반이 어느 쪽을 가리킨다? 북극을 가리킨다.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거야. 왜? 지구의 북극은 N극이다, S극이다? 이거 되게 많이 사람들 S죠.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S극이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는 북하면 노스라 그래서 지구의 북극이 N극일 거라 생각하지만 자석으로서 북극은 S극입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킨다? S극인 북극을 가리키는 거야. 나침반의 S극이 지구의 남극인 N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북 방향을 찾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좀 헷갈리지, 요거는? 너무 고정관념에 굳어 있어서 그래.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싹 정리한 과학자가 바로 누구다? 앙페르라는 과학자다. 응? 그래서 원래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직선도선. 전류가 한쪽으로 직선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도선에 수직으로 가상의 공간을 생각하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가상으로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자고. 여기 수직인 어떤 공간을 둔다면 이 부근에 나침반을 두거나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어떤 형태의 자기장이 생기냐? 동심원이 그려져요. 너무 삐져나갔네. 이렇게 동심원의 형태를 띠면서 자기력선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부근에 나침반을 놨더니 어떤 모양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오른쪽, 여기서는 들어가고 요 뒤에서는 요쪽. 요게 이제 무슨 방향이냐? 이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 그랬잖아. 이거를 왜 우리가 오른손 나사라고 하냐면 오른손 나사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우리가 감아 쥐는 돌아가는 방향. 응? 직선도선 주위에서는 엄지를 자기장 방향으로 뒀을 때 요렇게 감기지, 손이. 맞지? 내가 손이 감기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나침반의 N극 방향이 가리켜진다. 그런데 봐봐.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입체적으로 그려서 문제를 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평면인 상태에서 방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이지,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일 거 아니야. 자기력선의 방향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 쪽 방향을 동그라미에 점을 찍어요. 들어가는 쪽 방향이지 오른쪽은 동그라미에 X자를 딱 그립니다. 얘가 나오는 방향.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요.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생각하면 돼. 뚫고 나오면 뭐가 보여요? 점이 보이지. 이게 여기 꽂혔다 생각해봐. 요 뒤에 뭐가 달려있을까? 화살 깃이 보이겠지, 날개가. 그래서 얘가 화살 총 모양이고 얘가 화살 깃을 상징한다. 그게 나오는 방향과 들어가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때 요 도선 주변의 자기장 세기는 우리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기호가 B거든요. 단위는 테슬라라는 단위가 있긴 한데 그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하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합니다. 혹은 아예 비례상수를 붙여서 직선 도선의 자기장 세기는 비례상수 K 놓고 R분의 I라고 쓰기도 해요. 비례상수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이 거리라는 개념 있잖아요. 무한대까지 적용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여기 두 개의 직선 도선이 있다고 쳐요. 요 세 지점에서 지나가는 자기장의 세기를 비교하려고 해. 근데 얘가 1A, 얘가 2A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잘 봐봐. 1A의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 세기는 이 지점은 요 거리를 전부 다 뭐라고 하자? 다 같은데 R이라고 하자면 요 지점은 뭐가 돼요? K의 R분의 1이 나오는 방향이겠지. 맞지? 여기는 K의 R분의 1이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 여기는 K의 3R분의 1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맞지? 요렇게니까 나오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왜? 여기는 거리가 몇 배야? 3배잖아. 그러면 2A가 만드는 자기장은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K의 R분의 2가 될 거고, 그지? 여기는 K의 R분의 2가 나오는 방향일 거고, 여기는 K의 3R분의 2가 나오는 방향이겠죠. 결국 뭐냐면 얘랑 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잖아. 그러면 자기장 세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더하면 돼. 얘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1 더하기 3분의 2잖아. 얘는 2 빼기 1이죠. 세기를 물어본다면. 얘는 3분의 1 더하기 2가 된다고. 맞지?
방향이 같으면 그냥 자기장 방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기만 물어본다면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3분의 5, 얘는 1, 얘는 3분의 7이 되죠. 그럼 몇 대 몇 대면 5대 3대 7이 되겠지.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이 전선이 있어도 그 반대편까지 자기장 세기의 영향을 뭐 하게 된다? 줄 수 있게 된다고. 참고로 요 문제가요. 15년 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요즘은 중등에 시험 치는데 나와요. 비율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 계산하는 거라서 비율을 직접 쓰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자기장 세기의 크기를 비교해라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냐. 그러면 비교하려면 크기의 비율을 알아야 비교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중등 레벨에서도. 알겠지?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합시다. 자, 요처럼 직류도선은 서로 전선 여러 개를 놓고 계산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두 번째부터는 별로 계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원형도선.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짧은 직선도선의 방향이 조금씩 변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변태확정. 거의 콤파스급 아니야, 이 정도면? 그지? 전류가 이렇게 돈다고 한다는 말은 결국 요 각각의 직선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자기장의 합성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러면 요 전류만 먼저 생각하자면 요렇게 자기장이 돌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결국 안쪽이 나오는 방향, 바깥쪽이 들어가는 방향이겠지. 이거를 쭉 돌린다 생각하면 안쪽이 자기력선이 다 나오는 방향, 바깥쪽이 다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이때 요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으로 합성이 되겠지. 그리고 이 경우에도 요 가운데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도 K-의 R분의 I. K-인 이유는 아까 우리 직선도선에서 비례상수 값이랑 조금 달라요. 얘가 좀 더 커. 근데 현행 중등에서는 원형도선에 대한 계산을 시키진 않습니다. 원형도선은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에 요게 R이 되는 거죠. 반지름. 그러면 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겠지. 가운데 지점에. 원이 더 크면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전선에서 멀어지니까. 그지? 응? 자, 그리고 요거 방향 찾는 법 봐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잡으면 손 아프단 말이야. 여기서, 얘는 아까 뭐였어? 엄지가 전류, 이게 자기장이었잖아. 맞지? 여기서는 바꾸면 됩니다. 전류가 지금 시계 반대쪽으로 돌죠. 그럼 전류가 돌고 있는 방향으로 손을 그대로 감아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가운데 부분의 자기장은 어떻게 될 거다? 가운데가 들어가는 자기장이 되겠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은 이런
원형 도선이 어떻게? 요렇게 종이 같은 데 꽂혀 있다고 할 때 나침반의 N극 방향을 물어본다면 원 가운데는 들어가는 방향, 원 밖에는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라는 요거 방향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형 도선. 여기도 굳이 말하면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요렇게 자기장이 그려질 수 있겠다. 그죠? 응? 계산도 안 시키는데 왜 굳이 원형 도선을 가리키느냐면 세 번째 것 때문입니다. 솔레노이드 코일과 전자석이에요. 내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솔레노이드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려놓냐면요. 요렇게 그려놔요. 어느 쪽이 앞이고 어느 쪽이 뒤인지 구별이 안 가.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잖아. 여기가 요렇게 끊겨 있어. 이제 어느 방향인지 조금 알아보게 돼요. 그래도 헷갈리지. 사실 이거 어떻게 그려놓은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 이제는 알아볼 수 있어? 자,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아, 요렇게 해야지 잘 보이겠구나. 보이지? 어? 요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요렇게. 자, 문제는 여기서 솔레노이드의 극을 알아볼 때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건전지의 극을 찾는 거야. 긴 게 플러스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전류가 얘는 지금 어떻게? 앞에서 올라가는 그림이잖아. 맞지? 똑같이 감았는데 건전지를 반대로 꽂았다면 건전지를 반대로 꽂았다면 전류가 뒤로 들어가서 내려오는 전류가 그려지겠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거 잘 봐봐. 이걸 내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솔레노이드잖아 지금. 얘를 요렇게 돌려서 보면 뭐로 보여요? 그냥 원형도선 여러 바퀴 감아 놓은 거잖아. 맞지? 그냥 원형도선이 여러 바퀴 감겨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이야기할 때는 얘는 요렇게 감겨 있는 거지. 전류가. 얘는 이렇게 감겨 있는 거잖아. 오른손이에요, 항상. 이렇게 감겨 있다, 요렇게 감겨 있다. 이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나침반의 N극 방향처럼 생각하면 돼. 즉, 이 경우는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들어가고 솔레노이드 내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그럼 얘는 솔레노이드 내에서는 균일한 자기장이 생겨서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만 건전지 극만 봐도 안 되고 전선 감긴 것만 봐도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그냥 이렇게냐 이렇게냐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만드는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는 얘는 좀 세기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K2-에 NI라고 공식이 잡혀 있어요. 응? 요거를 따르게 적으면
K2-의 L분의 NI가 됩니다. 무슨 소리다? 여기 적혀 있는 요 소문자 N의 뜻이 L분의 N이라는 거잖아. 과학에서 L 보통 어디 쓰게? 물리에서는? 네, 롱이에요. 솔레노이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가 L이야. 그럼 N은 언제 쓰는데, 대문자는? 넘버예요, 넘버. 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땡땡땡, N 바퀴. 즉, 얘의 뜻은 길이당 가문수라는 뜻이야.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냐가 중요한 단원이에요. 응? 그리고 중요한 거. 요 앞에 요 K2-가 쟤를 따르게 우리가 고등심화에 가면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뮤 제로. 얘는 어려운 말로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데, 투자율이라는 말은 어떤 물질의 자기장이 통과하게 되잖아. 그러면 그 지나가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물질에 따라. 즉 무슨 소리다?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 지금은 그냥 진공이니까 텅 비워놨다는 소리잖아. 여기에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을 넣어놓고 솔레노이드를 감았다면 원래 그냥 빈 솔레노이드보다 자기장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더 강해지겠죠. 맞지? 사실 이거 초륙 교과서에 나옵니다. 초륙 때 여러분들이 해봤어요. 네, 전자석이에요, 그게. 달궜다 식힌 쇠못에 흰색 종이 한 장 살짝 감아놓고 에나멜선을 막 100바퀴, 200바퀴 촘촘하게 계속 감았지. 같은 방향으로. 그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전자석이잖아. 왜 전자석을 쓰느냐? 철이 가지는 투자율이 진공값보다 한 5배에서 10배가 커요. 그 말은 뭐다? 가운데 철심을 넣으면 훨씬 어떠한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 철을 조금 더 잘 교과서에 기억을 해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달궜다 식힌 쇠못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 달궜다 식혀야 되냐면 원래 철은 자석의 극성을 기억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했어요. 쇠 바늘에 자석의 한쪽 극을 한쪽 방향으로 막 30번, 50번, 100번 문질렀어. 그러고 난 바늘은 마치 자석처럼 다른 클립에 갖다 대면 클립도 붙였고요. 이 바늘을 스티로폼에 푹 꽂아갖고 물에다가 동동 띄워 놓으면 팽그르르 돌아가면서 나침반도 됐어요. 그지? 기억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자석에 그냥 철을 쓰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 700도 이상으로 철을 쭉 가열했다가, 근데 700도 여러분들 쉽게 올라갑니다.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도 700도 나와요. 거풀꽃에. 철 바늘 자체, 쇠못을 한 700도 이상으로 가열했다가 충격을 가하지 않고 천천히 식히잖아? 그럼 우리가 연철이라고 하는 철 상태가 되거든? 이 연철 상태가 된 철은요, 자기장을 키워주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자기장을 기억하는 방법을 까먹은 철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류가 흐를 때만 뭐가 된다? 자기장이 생겨서 자석이 되겠지. 전류를 끊으면 그냥 자기력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누를 때만 자석이 되는 게 전자석이 되고,
그러면 결국 이 공식이 전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공식도 똑같겠죠. 솔레노이드 공식이랑. 그러면은 강한 전자석을 만들고 싶다. B를 크게 하고 싶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전류를 늘리고 촘촘하게 감는 값을 늘리고 가운데 설심같이 뮤가 큰 것을 넣으면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가 있다가 되겠죠. 대신에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데?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그냥 극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요게 N극, 여기가 S극이었는데 전류의 방향만 바꿨잖아. 이번에는 요쪽이 N극, 요쪽이 S극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요거 필기. 자, 마지막 설명 들어갑니다. 전자기력, 플레밍 법칙.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자석이 만든 어쨌거나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자기장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도선이 힘을 받는다. 자, 무슨 소리냐? 여기 뒤에 안 좋네. 자, 여기 N극이 있고 여기 S극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력선이 어떻게? N에서 S로 균일한 자기력선이 가겠죠. 자석이 좀 짧네. 여기에 우리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해봐. 전류가 이렇게 나오는 방향,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예요. 비스듬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렇게 돌겠지. 시계 반대쪽으로. 맞죠? 우리 오른손 나사 법칙이니까. 어떻게? 여기선 요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더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요 위에 부분은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쪽이지. 그럼 강해진다, 약해진다? 약해지겠죠. 밑에는 자기장끼리 같은 방향으로 겹치잖아. 그럼 자기장이 더 강해지겠지. 우리 아까 직선도선 자기장 할 때 겹쳐질 때 배웠잖아요. 그러면 결국 얘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오는 방향 전류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진다고. 밑에가 더 자기력선이 촘촘하고 위가 널널해졌죠. 이렇게 되면 얘는 어디로? 위쪽으로 힘을 받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지금 전류가 어느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죠? 자기장은 어느 쪽? 오른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잖아. 그지? 이때 힘이 어느 쪽? 수직 위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데 이 방향을 찾는 거예요. 특히 뭐의 방향? 힘 방향을 찾기. 플레밍은 이 방향에 대해서 원래는 왼손으로 만들었는데 방향 찾는 방법을 요즘은 이 방법이 손이 아프다고 오른손으로 바꿔서 찾기도 합니다. 자, 손 동작만 따라해 볼게요. 자, 왼손을 들어서 엄지를 펴시고요. 들어서 따라해라고요. 검지도 펴고. 엄지와 검지를 수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중지도 수직으로 펴세요. 이렇게. 벌써 손 아프다, 그죠? 요 상태에서 엄지부터 FBI입니다. 그래서 왼손은 어떻다고? 엄지, 검지, 중지가 각각 FBI가 돼. 이걸 통해서 각 문제에 힘이 가해지는 방향, 자기장 방향과 전류 방향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요게 똑같은 방향이라고. 응? 근데 이걸로 시험 치다 보면 시험 치다 어떻게 되느냐? 보기 1, 보기 2, 보기 3. 선생님 진짜 이거 중학교 때, 나 학생 때, 내가 너희들 나이 때 학교에서 시험 치다가 단체 컨닝하냐고 책상 위에 무릎 꿇어본 적도 있어요. 생각해봐. 시험 치는데 보기가 문제가 3문제 나왔어. 그러면 총 몇 번 동작을 해야 돼? 15개를 해야지. 오지선다잖아. 1, 2, 3, 4, 5. 단체 컨닝인 줄 알고 처음 부임하신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 아니니까 모르겠죠? 예, 요즘은 이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오른손은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엄지가 한 개죠. 맞지? 얘가 전류. 나머지 손가락이 여러 개지. 얘네들이 자기장. 앞에 녀석을 밀 때 이렇게 미냐, 이렇게 미냐. 이렇게 밀지. 손바닥이 흰 방향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뭐가 다르죠? 지금 손 아프지? 왜 둘 다 가리키냐면요. 둘 중에 하나는 팔이 아프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1, 2, 3, 4, 5. 사실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원래 얘랑 같은 방향인데 막 문제 풀다 보면 팔이 꼬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향이 힘들 때는 선생님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 아래 위를 뒤집어 놓고 시험 치기도 했어요. 그럼 방향이 편해져. 그런데 이거 내가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니까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더라고 사실은. 뭐냐면 I에서 B 쪽으로 오른손 나사 감기를 하시면 이렇게 감겼지? I에서 B로 엄지가 힘입니다. 요게 제일 쉬워요 사실. 어디서 어디로? I에서 B로. 자, 그리고 이때 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난다? 자기장 세기, 전류 세기 곱하기
자기장 속을 지나는 도선의 길이 곱하기 원래 사인 세타 수직일 때 최대 평행이면 0이 되는 이렇게 힘의 크기가 결정이 납니다. 이 힘을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전동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간이 전동기 해가지고 이렇게 라면서 대굴대굴 감아가지고 클립 M자로 놓고 빙빙빙 여기 동전 자석 놓고 뱅글뱅글 돌리게 만드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비슷한 원리이긴 한데 여기 N극 여기 S극을 놓고 지금 요 라인이 그 회전 중심축 라인이에요. 요렇게 도선을 파리채 모여 놓고 요 끝에를 요렇게 만들어서 도선과 요렇게 닿을 수 있게 놓으면 자,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들어가는 전류, 여기는 나오는 전류가 흐르겠죠. 맞지? 그리고 둘 다 자기장은 N에서 B 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힘이 어디예요? 이렇게 당기니까 위로 받겠지. 얘는 이렇게 당기니까 힘이 밑으로 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쪽 도선은 힘을 위로 받고 이쪽 도선은 힘을 밑으로 받으니까 잠시 뒤에는 요 판때기가 이렇게 세로로 돌겠죠. 세로로 돌면 자 봐봐. 전선이 떨어져 버리잖아. 맞지? 지금 분명히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힘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세로로 딱 설 때가 되면 전선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은 그냥 관성을 타고 더 돌게 돼. 그러면 다시 이렇게 딱 오면은 요 모양으로 다시 연결이 되지. 그러면 얘는 위로 얘는 다시 힘을 받아서 돌고 해서 얘는 계속 회전할 수 있게 되겠지.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원리로 만드는 게 전동기, 즉 모터예요. 그러면 이 전동기를 더 강하고 빠르게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더 강하고 빠른 전동기를 만드는 방법. 자기장을 증가시키려면 자석을 세게 하면 되겠지. 전류를 많이 흘리려면 건전지 전압을 올려주면 되겠죠. 자기장 속을 지나는 도선의 길이를 증가시키려면 여러 바퀴 감으면 되겠지. 맞지? 이건 뭐 저절로 90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요 안에 뭐를 넣어도 된다. 사실은 철심을 넣어도 되죠. 전자석처럼. 요렇게 해서 더 강력한 힘을 내서 돌아가게 하는 전동기를 만들 수 있고 자석의 극을 바꾸거나 건전지의 극을 바꾸면 더 강하게 돈다. 아니면 도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도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플레밍 법칙. 전류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장 속에 지나는 전류에 의해서 힘을 만드는 과정. 전기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뭐 뒤에 가서 다시 연결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요거 필기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